20대에는 막연히 30대쯤이면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30대가 되면 인생이 노력한 만큼 정직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40대가 되면 인생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에선 절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오랜 기간 잠복한 복병처럼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엔 이릅니다. 아직은 체력이 받쳐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 인생에도 꽃필 날이 한 번쯤은 올 거라는 생각으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눈 깜빡할 사이에 50대가 됩니다. 50대가 되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역시나 체력입니다. 갑자기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병원을 전전하는 신세가 됩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절로 나는 것이 진짜 이 몸이 내 몸인가 의심이 들 만큼 급격한 하락곡선을 그리며 체력은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이쯤 되면 저절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아등바등 살아왔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 삶의 우위를 점했던 가치관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살아가는 방식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50대가 되면 재세팅해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처럼 매달려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떼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담백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1. 욕심버리기. 도서 담백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욕심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자해다라고 말합니다. 50대가 되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욕심은 집착과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몰아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자녀의 앞을 가로막고 그 길이 아니라며 윽박지릅니다.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욕심은 웨비우스띠처럼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었던 것인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더 단단한 욕망의 굴레에 갇혀 스스로를 망가뜨립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부리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스스로를 내몹니다. 담백한 삶이란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만을 챙기며 감정을 조절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봄으로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가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2. 비교. 영화 레볼루셔너리 로드에선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프랭크 부부는 모든 걸 접고 파리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친구 부부에게 자랑한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 부부의 표정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를 얘기하며 깔깔거리고 즐거워합니다. 반면 친구 부부는 모든 걸 접고 파리로 가는 것이 유치한 발상이라고 프랭크 부부를 비난하다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부러움에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하지만 프랭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치고 끝내 아내는 죽게 되죠. 그 이후 이웃들로부터 부부의 이야기는 가십거리가 되고 그들의 파리행 계획에 대한 조소로 이어지며 자신들의 안전한 삶에 대해 기꺼이 만족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타인과의 비교로부터 좌지우지된다면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요? 뭐든지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습니다. 비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비교가 동기부여를 주고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대가 되어 하는 비교는 자신이 지나온 인생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건 남들이 이룬 것이 내 행복의 잣대가 되어선 안 됩니다. 더 노력해서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마음은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지만 오히려 노력해야 하는 것은 그런 비교의 마음을 떨쳐내는 일 아닐까요? 3. 손실 혐오. 책 담백하게 산다는 것에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인정하기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고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힘들다고 손을 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닌가. 이제껏 참았는데 조금 더 참는다고 어떻게 되진 않을 거야. 지금 손을 떼면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럴 순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투자한 어떤 것이 손해를 보는 시점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실이 난 주식, 이미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관계 등등 현재의 손해를 인정하지 못해 현재의 부당한 상황을 참습니다. 게다가 몇 년을 참았다가 손실을 확정지은 얼마 후 우상향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면 피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나의 모자란 인내심을 향한 혐오를 주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거나 부동산이 장기 하락 국면에 들 수도 있었다는 리스크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로지 현재 손실에 압도당한 나머지 마음의 괴로움은 신체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현재의 손실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나의 결정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무거운 마음을 이고지고 하는 채 중년의 길에서 허덕입니다. 하지만 손실혐오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절반은 해결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고 인생은 항상 내 뒤통수를 치며 내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행운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해도 마음 한켠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애초에 불공평하다라는 말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좀 더 가볍고 담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겪은 손실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감사하는 마음 갖기. 50인생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도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주지 않았기에 감사할 일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애시당초 인생은 불공평한 그 자체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불안하고 우울하고 조급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뇌세포가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회로가 더욱 많은 부위에 연결되면서 뇌가 건강하게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기 대학병원의 연구에서 밝힌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를 지닌 수녀와 그렇지 못한 수녀들을 수년간 비교한 결과 평균 수명이 7년 정도 더 길었을 뿐 아니라 뇌세포의 파괴 정도도 덜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일이야말로 야망과 성취를 앞세우는 삶에서 한 발짝 떨어져 건강하고 담백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인생에 감사할 일이 정말로 없을까요? 생각을 전환해서 세상을 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삶에서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인해 자신을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이제부터는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대한 집착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삶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여유와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